안녕하세요. EPT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같이 일하는 30년차 이상 된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볍게 해볼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32년차 물리치료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문땡땡입니다. 네, 문땡땡 선생님의 오늘 좀 인터뷰를 해볼 거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30년 이상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이야기를 가볍게. 30년 전만 해도 네.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의 수와 또 어떤 그 치료사의 수가 거의 뭐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뭐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종합병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개념이 지금 현실적으로 2000년대 또는 그 뭐 저희보다 좀 이렇게 일찍 네. 하셨던 분들과 늦게 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직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한 번 직장을 갖게 되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는 젊은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니까 그 6개월 막 네. 6개월 하시고 6개월 롤러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네, 하고 그만큼 이제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맞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한 패러다임도 같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처럼 한 직장에서 뭐 30년 이상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대단하시고 노하우는 없는 것 같고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한 곳에서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대학병원이라는 특성상 사실 일반적인 개인 병원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어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이 항상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네.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기반 중에 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이 거의 신경과 관련돼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환자들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인터넷 세상이고, 그렇죠. 예, 다 디지털 세상이고, 뭐 AI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웠지만 저희 때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뭐 그거와 관련돼 있는 책을 구한다든지 또 그거와 관련돼 있는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갈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는데 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네. 뭐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꼰대라는 얘기 아마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저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해요.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어떤 물리치료와 관련돼 있는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개인의 행복과 그렇죠. 관련돼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그럼 30년 동안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러면 일단은 대학병원에 있어서 워라밸도 좀 지키시고, 그렇죠. 자기 개발도 하면서 네네네.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요즘은 근데 실습생들도 보면 근골격계 물리치료 막 네네. 그냥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소리만 듣고 네네.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네. 알고 보면 막 주 6일 이상 하고 그죠? 맨날 저녁 7시까지 하고 이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볍게 돈만 추구하는 것 같다라는 네네네.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겠죠. 네. 뭐 어쨌든 부를 추적해서 네. 자기가 어떠한 편안한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물리치료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것이 뭐 궁극적으로 나쁘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저도 왜냐하면
개인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른 점을 맞아요. 충분히 이해하시게 된다면 지금 상황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배로서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달갑지는 않아요. 저희가 환자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지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돈으로 네. 보지 않고 네. 환자를 본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그래서 연차가 별로 안 됐다, 뭐 연차가 오래됐다, 그래서 뭐 개인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로 환자를 어느 정도 잘 보시려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불과 뭐 한 3, 4년 차 되신 분들이 자기가 뭔가 물리치료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돼 가고 있는 지금 현실은 좀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길인가라는 것들은 지금 생각해 볼 단계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너무 돈에 이렇게 결과값만 보고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물리치료의 본질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성장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저쪽으로 동의하고요. 네. 제가 또 말씀하세요.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치료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라는 데를 가야 되고 학교에 아마 첫 시간, 특히 이제 물리치료학 개론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리치료가 뭐라는 거에 대한 컨셉을 갖다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이제 뭐 좀 뭐라고 할까 어떤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명확하고 정확한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두리뭉실한 거 별로 좋아해요. 그래서 물리치료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치료사 생활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리치료의 현 개념은 저희는 인체하고 관련돼 있는 전문가인데 어떤 인체하고 관련돼 있냐면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통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학문 자체가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임상에서 나와서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분야가 또 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정보 없이 하다 보게 되면 평생 교육만 듣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정확한 컨셉을 갖고 교육을 듣는 거랑 그냥 교육만 통해서 내가 테크닉만 얻겠다고 하게 된다면 이 분야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정확한 컨셉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어떤 교육을 하나만 잘 듣더라도 치료사 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테크닉을 쫓아요. 그렇죠. 그럼 환자는 내가 평생도록 보는 환자가 2만 명이라고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2만 가지의 테크닉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컨셉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된다면 2만 명, 4만 명의 환자가 와도 충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컨셉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 이 분야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면 여러 군데 여러 교육을 좀 듣더라도 듣고 이제 본인이 확고한 좀 의지를 가지고 전공 분야를 딱 선택해서 컨셉을 갖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치료학과에 관심 있고 이제 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 가볍게 한마디 정도 딱 뭐 줄일 수 있나요, 그냥? 일단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 입시 상담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일지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최소한 직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분야가 이제 간호학과 또는 물리치료학과 이게 이렇게 뭐 대표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물리치료와 관련돼 있는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예전보다 네. 많이 높아졌죠. 예. 근데 이게 와서 그래서 어떠한 생각 없이 학교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속해져 있는 분야의 특성상 실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인의 진로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신경을 할 것이냐, 뭐 통증을 할 것이냐, 이러한 개념의 어떤 구분과 차이를 두려고 하시게 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물리치료의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신경이든 아니면 정형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떤 환자든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나가는 실습 병원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분야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학과를 잘 선택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하신 또 학부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의 어떠한 존엄성과 또는 내가 앞으로 선택하는 어떤 치료사의 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예, 항상 좋은 방향으로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 옳지는 않습니다. 맞죠. 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네. 그것이 또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또 좋은 어떤 만남을 계속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사 또는 어떤 좋은 직업군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려고 하신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갑작스러운 네. 인터뷰의 요청으로 네. 뭐 정리정돈돼 있는 어떤 답을 내놓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그렇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자료로서 아니면 또 더 전문적인 분야로서 네.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도움을 주셨고요. 네, 저도 많이 성장했다고 하긴 그렇고 계속 성장 중이고 좀 더 나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네. 옆에 계신 선생님은 준비했기 때문에 기회가 오신 거죠. 그런가요? 준비를 안 하면 아무 기회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항상 준비하십시오. 네,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물리치료 학이라는 분야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환경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뭐 셀카로 해서 했지만 이런 인터뷰를 좀 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30년 차 이상 선생님 모시기도 힘들고 큰 병원에서 이렇게 오래 계신 선생님을 모시기 힘든데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뭐 두서는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답변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